프롤로그에서 다뤘던 것처럼 29 에세이라는 제목으로 남겨질 이번 에세이를 통해 지난날의 나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나를 더 멋지게 건설해보려 합니다. 먼저 20대 리뷰를 공유드리려 합니다. 20대 리뷰는 총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세 번째인 26에서 28세의 나, 예민한 회사원에 대해 돌이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취업했을 때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월 300만원 버는 중소기업이라도 들어가면 행복하겠다라며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던 저에게는 매일이 열정으로 차고 넘치는 하루들이었거든요. 고교 시절 전까지는 교과서적인 말에 질색하던 저였지만 모범생 딱지 좀 붙여봤다고 그 말들이 진리라고 느끼는 시기였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사회와 교육체계가 알려준 취업 이후의 교과서적인 삶이란 입사한 회사에서 스마트하게 또 성실하게 일하며 성과를 창출하고 높은 고과를 받아 빠른 승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으로 남는 것을 원했기에 예스맨, 긍정맨이라는 말들을 들으며 최선을 다해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을 안 하는 사람은 방치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이 일을 주는 상황들에 마주하게 되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관리자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가지만 빼고 말이죠. 첫째, 타 직원에 비해 많은 일을 처리했고 성과까지 났으며 누가 봐도 고생한 것을 아는데 좋은 고과를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몸담은 부서는 1년의 농사, 업무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승진의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년을 같은 팀, 부서에서 근무한 사람들이라 당연한 예의라는 말로 포장했습니다. 고여있는 조직에서 두드러지는 대표적인 악습이지요. 이해는 갔지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적어도 그 해년 또는 모범 쪽으로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래 둘째에 해당하는 이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일을 잘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는 언변이 좋고 뻔뻔하게 남에게 일을 떠넘기거나 시키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상황에 맞게 때로는 젊은 신입의 긍정적인 마음과 열정을 악용해서 때로는 승진을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들의 간절함을 악용해서 본인의 일을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게 떠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저는 개발 못합니다 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당당하게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21세기 검색하면 다 나오는 정보화 시대에서 저는 머리가 안 좋아서 이해가 안 되어서 이 업무를 못합니다 라는 말은 대학에 나와 대기업에 취업할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에게 못하는 것을 해보려는 노력의 모습은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위 두 상황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피해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열정과 긍정적인 마음은 점차 시들어져 갔고 뻔뻔한 동료들을 경계하기 위해 없던 방어 기제까지 생겼습니다. 이게 말인지 싶은 말들이 난무하고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사람인가 싶은 인간들과 함께 있다 보니 사람이 하는 모든 말에 경청하고 말을 할 때에는 충분히 생각하고 뱉는 저의 장점들도 그렇게 녹슬고 닳아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회사 업무를 하다가 화장실 거울을 통해 보이는 초점이 사라진 저의 눈을 보면서 삶의 원동력과 나의 강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을 마주하더라도 자네는 눈에 힘이 살아있네 라는 말을 들으며 자신감이 항상 가득 차 있었는데 자신감의 원동력이었던 나만의 강점들을 잃어가면서 저의 멘탈은 점점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은 계속해서 쌓여갔습니다. 그 무렵에는 월급 루팡은 갓생이다. 회사에서 주는 돈만으로는 집은 언제 사냐. 재테크와 이직 또는 퇴사가 인생의 정답이다. 눈치 보며 살지 말자. 예의 없는 것도 개성이다. 와 같은 자극적인 정보가 SNS에 한가득 떠도는 시기였습니다.
저 역시 SNS의 정보를 통해 재테크라는 것에 대해 심도 있게 공부하고 나 자신에 대해 더 깊게 알아가는 등의 굉장히 유익한 깨달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월급 루팡을 원하는 젊은 세대들과 그것을 경계하는 관리자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저였습니다. 젊은 동료들이 월급 루팡을 외칠 때 관리자들은 네가 젊은 세대들과 친하니 회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좀 독려해보아라 라는 말들을 했고 때로는 인격적인 모독까지 주며 저를 세뇌시키고 이용하려 했습니다. 요즘 말로는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러겠지요. 참 답답하네. 너가 그 상황에서 벗어나면 될 거 아니야. 그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거나 빨리 잊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저도 그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런 얘기를 매일같이 귀따갑게 듣다 보면 나중에는 머릿속에 맴돌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상황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그럴 땐 그런 생각을 최대한 줄이고 업무에 집중해서 그들 위에 서라 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러다 보면 또 월급 루팡들 사이에서 저만 열심히 일하고 대가는 똑같이 받는 공산주의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그 악순환이 반복되며 열정과 의욕은 점점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런 제 상황과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젊은 동료들은 갖은 이유들로 주어진 업무, 과제를 회피하려고 저에게 와서는 월급 루팡을 했다며 자랑하고 회방을 놓습니다. 거기에 관리자들은 회피하려는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잘 따라오는 직원들에게 더 막중한 책임감과 업무를 주면서 조직을 끌고 나갑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잘하는 직원의 곡과 보장이라는 문장은 찾아볼 수 없거나 연말이 되면 또 말이 바뀌기 일쑤였습니다. 옆에 동료는 놀고 나는 일이 쌓여 있는데 고가마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가져가는 멘탈을 부여잡고 방향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죠. 사람 개개인의 생각과 가치관이 모두 다르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직장에서 느끼는 피해와 스트레스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는데 그러다 보니 좋아하고 즐겨하던 카페 가서 생각 정리 또는 자기 개발마저도 더 이상의 흥미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의 묘약들마저 아무런 감흥이 없어지는 이러한 상황들이 지속되다 보니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어떻게 하면 지금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큰 조직과 문화를 바꾸려 도전할수록 그 조직에서 나라는 사람의 입지와 평판은 어찌 더 나쁘게만 흘러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런 상황에 저를 이용하여 성과를 내려는 관리자도 있었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환경을 송두리째 바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비록 도망, 현실 도피라 불리는 말로 결론 지어질지라도 말이죠.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나 자신의 입지는 업그레이드 되는 형식의 환경을 바꾸는 선택지를 5가지 정도 설정했고 설정한 계획을 토대로 행동했습니다. 그중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는 이직 준비입니다. 이직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회사에서 쌓아온 커리어와 수상 내역들을 정리했습니다. 평소에도 일을 열심히 했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간의 성과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나니 제가 봐도 제 자신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당시 몸담고 있는 부서 특성상 수상을 한다거나 커리어를 쌓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래도 역량 향상과 성과 관리를 위해 끊임없이 자격증을 취득했고 CEO 표창 등을 비롯한 다양한 부분에서 수상한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입사원의 패기와 열정이 담긴 제 분야의 정리 자료들을 보면서 바닥까지 내려갔던 자존감이 점차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혼자 동기부여를 해도 채워지지 않았던 열정과 의욕들이 조금씩이지만 자연스럽게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직 준비를 결심한 회사는 단 한 곳이었는데 다양한 전형들이 있어서인지 서류 합격부터 6개월이 흘러서야 최종 임원 면접까지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그 6개월간은 솔직히 몸담고 있던 직장과는 거리를 두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현재 몸담고 있는 회사를 다님에 있어서 직장과의 거리를 두는 것은 제 자신에게 떳떳하지 않은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펼쳐졌습니다.
이 시기에는 내가 너무 힘을 주면서 회사 생활을 했었나? 라는 생각과 함께 나를 힘들게 했던 조직과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똑똑한 회사 생활을 위해서는 새로운 조직에서 일하게 되었을 때 바로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기간은 약 2주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의 참뜻을 이직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입니다. 그렇게 6개월간의 이직 준비는 어처구니 없이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느낀 점과 배운 점이 굉장히 많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3년간의 직장을 다니며 수행했던 일들을 디테일하게 되돌아보고 스토리화하면서 사내에서의 나의 입지에 대해 객관화하며 직장인으로서 나의 가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보면서 나 좀 회사에서 자신감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껏 회사 생활을 한 내역들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회사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일들을 잘하고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자기 객관화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말이 잠깐 다른 곳으로 새었지만 결국 이직을 비롯한 환경을 바꾸기 위한 5가지 계획은 노력 여부와 관계없는 이유들로 그중 4가지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결국 마지막 1가지 계획이 성공하여 28살 11월경에는 몸담고 있던 조직에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로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한 조직 생활, 인정받는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계획하고 준비하면서도 5가지는 너무 많은 게 아니었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을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도전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어야 하고 최대한 다양하고 섬세하게 준비해야 그 근처라도 도달한다 라는 것을 몸소 체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의 저도 다른 변화를 준비 중인데 시작도 전부터 이게 될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본인에게 가장 익숙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현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도전에는 생각보다 많은 도전 정신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현재의 환경으로 몸과 마음까지 많이 병들어 있는 상태라면 나에게는 이 환경을 바꿀 능력, 체력, 여건, 의욕이 없어 라는 말들을 되뇌이며 본능적으로 그 변화를 아주 굳게 막아버립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변화의 가능성이 바늘구멍만큼 좁아 보였지요. 하지만 그 구멍에서 나오는 빛이 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그 길로 조금은 느리더라도 한 발짝 한 발짝씩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마다 그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는 생각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면서부터는 없던 의욕, 체력, 여건들이 생겨나는 초능력이 발휘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느리지만 그 희망과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지면서부터는 주변의 일들도 잘 풀리고 이상하게 모든 컨디션과 기분들이 좋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역술가들은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이러한 시기를 대운이 찾아오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멋진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신앙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이러한 파도가 마음 안에서 밀려올 때는 더욱 힘껏, 더욱 세차게 노를 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변화가 내가 행복할 길이라면 제 안에 어딘가에서 설렘과 벅참이 느껴지고 동기가 차오른다 라는 것을 느낄 겁니다. 물론 제 환경의 변화의 목표점은 상경이었고 이는 누구에게는 소소해 보일 수 있는 일이지만 저는 이 환경 변화가 훨씬 더 나은 저의 내일을 만들어줄 거라 굳게 믿고 또 믿으려 합니다.